시드니의 따스한 햇살 아래 정원 가꾸기에 여념이 없는 존의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다. 65세, 영국 출신 전직 역사 교사였던 그는 아내와 사별 후 홀로 시드니의 한적한 동네에 정착했다. 정원의 꽃과 나무는 그의 유일한 친구이자 가족이었다. 다채로운 꽃들이 만개한 정원은 그에게 위안을 주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공허함까지 채워주지는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꽃을 더 사러 동네 꽃집에 들른 존은 그곳에서 운명처럼 에밀리를 만났다. 에밀리는 60세의 호주 여인으로 남편은 출장이 잦은 사업가였다. 그녀는 특유의 밝고 상냥한 미소로 존을 맞이했다. 존은 왠지 모를 설렘을 느꼈다. 안녕하세요, 존. 오늘은 어떤 꽃을 찾으세요? 에밀리가 상냥하게 물었다. 글쎄요, 그냥 둘러보던 중이었어요. 존은 수줍게 웃으며 답했다. 두 사람은 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금세 가까워졌다. 존은 에밀리가 꽃을 사랑하는 만큼이나 섬세하고 낭만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다. 존, 이 꽃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에밀리가 장미한 송이를 가리키며 물었다. 아마도 피스 장미 같군요. 존이 답했다. 맞아요. 꽃말은 평화죠. 존과 잘 어울리는 꽃이에요. 에밀리가 환하게 웃었다. 존은 에밀리의 칭찬에 기분이 좋아졌다. 며칠 후 존은 다시 꽃집을 찾았다. 에밀리, 혹시 본다 이 비치에 가본 적 있어요? 존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요, 아직 못 가봤어요. 존은 가보셨어요? 에밀리가 궁금해하며 되물었다. 네, 몇 번 가봤죠.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괜찮다면 저와 함께 가보시겠어요? 존은 용기를 내어 제안했다. 에밀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존. 함께 가요. 곤다. 이 비치에서 두 사람은 잊지 못할 시간을 보냈. 푸른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그들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존은 에밀리에게 자신의 삶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에밀리 역시 자신의 외로움과 여행에 대한 열정을 고백했다. 존, 저는 항상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늘 바빴죠. 에밀리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도 그래요, 에밀리. 아내와 함께 세계 여행을 꿈꿨지만 결국 이루지 못했죠. 존이 공감하며 말했다. 존은 자신이 직접 가꾼 꽃들을 에밀리에게 선물하기 시작했다. 에밀리는 존의 정성에 감동했고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갔다. 한적한 카페 구석자리에서 아무도 없는 해변가 벤치에서 그들은 서로의 눈빛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마음을 확인했. 에밀리는 존에게 직접 쓴 엽서를 선물했고 존은 그 엽서를 소중하게 간직했다. 존, 이 엽서에 제 마음을 담았어요. 에밀리가 수줍게 말했다. 고마워요, 에밀리. 저도 당신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존이 진지하게 답했다. 어느 날 에밀리의 아들 데이비드가 갑작스럽게 그녀의 집을 방문했다. 데이비드는 35살의 성공한 사업가로 어머니와는 달리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성격이었다. 그는 어머니와 존의 관계를 눈치채고 불안감을 느꼈다. 어머니, 존 아저씨와는 무슨 사이세요? 데이비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데이비드, 그냥 친구일 뿐이야. 너무 걱정하지 마. 에밀리가 애써 태어난 척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아시면 데이비드가 말을 흐렸다. 데이비드, 내 아버지와 나는 오랫동안 각자의 삶을 살아왔어. 이해해 주길 바란다. 에밀리가 단호하게 말했다. 데이비드는 어머니의 행복을 존중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존에게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 묻고 싶었다. 그러나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다. 어느 날 저녁, 존은 에밀리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에밀리, 저녁 식사 같이 할래요? 제가 직접 요리해드릴게요. 존이 수줍게 제안했다. 좋아요, 존. 기대되네요. 에밀리가 흔쾌히 수락했다. 존은 정성스럽게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아름다운 꽃과 은은한 촛불로 장식된 식탁은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존, 정말 멋진 저녁이에요. 고마워요. 에밀리가 감탄하며 말했다. 에밀리, 당신을 위해 준비한 거예요. 당신은 내 삶에 들어온 가장 아름다운 꽃이에요. 존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저녁 식사 후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은 서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며 더욱 가까워짐을 느꼈다. 존, 당신과 함께 있으면
잊고 있었던 설렘을 느껴요. 에밀리가 고백했다. 저도 그래요, 에밀리. 당신은 내 삶에 새로운 희망을 주었어요. 존이 답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그들은 마치 오랜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이끌렸다. 존은 에밀리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키스했다. 에밀리는 존의 품에 안겨 그의 따뜻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순탄치만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죄책감과 불안감에 시달렸다. 존,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하지만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멈출 수가 없어요. 에밀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에밀리, 나도 그래요.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고통이기도 해요. 존이 슬픈 표정으로 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사랑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에밀리는 남편과 아들에 대한 책임감과 죄책감 사이에서 괴로워했다. 존 역시 에밀리의 가정을 깨뜨리고 싶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했다. 존, 우리에게 미래가 있을까요? 에밀리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에밀리, 나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존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두 사람은 함께 있는 시간 동안 최대한 서로에게 집중하기로 했다. 그들은 함께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봉사활동을 하며 소소한 행복을 찾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느 날 에밀리는 존에게 힘든 결정을 털어놓았다. 존, 우리 이제 그만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에밀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에밀리, 그게 무슨 말이에요? 존이 놀라서 되물었다. 더 이상 당신과 내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요. 우리 사랑은 여기까지인가 봐요. 에밀리가 슬픔을 억누르며 말했다. 존은 에밀리의 결정을 이해했지만 그녀를 잃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에밀리, 당신 없이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제발 떠나지 마세요. 존이 예언했다. 존, 미안해요. 하지만 이것이 최선이에요. 우리 서로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아요. 에밀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두 사람은 뜨거운 포옹을 나누며 마지막 인사를 했다.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슬픈 이별을 맞이했다. 이별 후 존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는 에밀리와의 추억을 가슴에 묻고 정원을 가꾸며 조용한 일상을 이어갔다. 에밀리 역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녀는 여전히 남편과 아들을 사랑했지만 존과의 추억은 그녀의 마음속 깊이 간직되었다. 시간이 흘러 존은 여전히 에밀리를 잊지 못했다. 그는 가끔 에밀리가 일하던 꽃집 앞을 서성이기도 하고 그들이 함께 갔던 바닷가를 찾아 추억에 잠기기도 했다. 에밀리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존이 준 엽서를 보며 그와의 시간을 그리워했다. 그러던 어느 날 존은 우연히 거리에서 에밀리를 만났다. 두 사람은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존. 에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에밀리. 존 역시 믿기지 않는다는 듯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들은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서로에게 다가갔다. 잘 지냈어요, 존?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덕분에. 에밀리는요? 존이 어색하게 답했다. 저도 잘 지냈어요. 에밀리가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은 그동안의 안부를 물으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존, 가끔 당신 생각이 났어요. 에밀리가 수줍게 고백했다. 저도 그랬어요, 에밀리. 당신을 잊으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더군요. 존이 솔직하게 말했다. 그들은 서로에 대한 그리움과 여전히 남아있는 감정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들은 예전처럼 다시 만남을 이어갈 수는 없었다. 현실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그들 사이에 존재했고 그들은 이미 한 번 이별의 고통을 겪었기 때문이다. 존, 우리 이렇게 가끔 만나서 차라도 한잔하는 건 어때요?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좋아요, 에밀리. 그 정도는 괜찮겠죠. 존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두 사람은 친구로서 가끔 만나 서로의 안부를 묻고 소소한 일상을 나누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더 이상 연인이 아닌 좋은 친구로 남기로 했다. 비록 예전처럼 뜨겁게 사랑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였다. 그들의 만남은 조심스럽고 절제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이해와 배려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었고 가끔씩 추억을 나누며 미소 지었다. 어느 날 존은 에밀리에게 말했다. 에밀리,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었어요. 비록 우리가 함께할 수는 없지만 당신은 영원히 내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에밀리 역시 눈물을 글썽이며 답했다. 존, 저도 그래요.
당신과의 추억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우리 앞으로도 좋은 친구로 지내요. 시간은 계속 흘렀고, 존과 에밀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서로를 잊지 않았다. 존은 정원을 가꾸고, 책을 읽고, 가끔씩 여행을 떠나며 노년을 보냈다. 에밀리는 남편,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도 존과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했다. 그들은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안부를 확인했고, 생일이나 기념일에는 작은 선물을 주고받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해, 존은 큰 병을 앓게 되었다. 그는 병상에 누워 에밀리를 떠올렸다. 에밀리, 잘 지내고 있겠지? 그녀의 미소가 보고 싶다. 존은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도 에밀리에 대한 그리움을 떨칠 수 없었다. 소식을 들은 에밀리는 급히 존이 입원한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실에 들어선 에밀리는 야윈 존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왈칵 쏟았다. 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에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존은 힘겹게 눈을 뜨고 에밀리를 바라보았다. 에밀리, 와줘서 고마워요. 존이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에밀리는 존의 손을 꼭 잡았다. 존, 힘내세요. 꼭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에밀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했다. 존은 에밀리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말을 남겼다. 에밀리,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할 거예요. 존은 에밀리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에밀리는 존의 죽음에 오열했다. 그녀는 존과의 짧지만 강렬했던 사랑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존의 장례식에서 에밀리는 조용히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그녀는 존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그와의 추억을 회상했다. 존,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었어요. 비록 우리는 함께할 수 없었지만 당신은 영원히 내 마음속에 살아있을 거예요. 에밀리는 존이 좋아했던 피스 장미 한 송이를 그의 묘비 앞에 내려놓았다. 존이 세상을 떠난 후 에밀리는 한동안 깊은 슬픔에 잠겼다. 하지만 그녀는 존과의 추억을 간직하며 그가 자신에게 주었던 사랑과 용기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존이 가꾸던 정원을 찾아가 꽃들을 돌보기도 하고 그들이 함께 갔던 바닷가를 거닐며 그를 추억했다. 어느 날 에밀리는 존의 집에서 오래된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그 편지는 존이 에밀리에게 쓴 것이었지만 차마 전하지 못했던 마지막 작별 인사였다. 편지에는 에밀리에 대한 존의 진심 어린 사랑과 함께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사랑하는 에밀리에게, 이 편지를 당신이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요. 당신에게 직접 마지막 인사를 전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내 인생의 황혼기에 당신을 만난 것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사랑은 현실의 벽에 부딪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이었습니다. 당신의 미소, 당신의 따뜻한 마음, 당신의 모든 것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부디 행복하게 지내길 바랍니다.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는 존으로부터. 편지를 읽은 에밀리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존의 진심 어린 사랑에 다시 한번 감동했고 그를 잃은 슬픔이 더욱 깊게 밀려왔다. 하지만 에밀리는 슬픔에만 잠겨있지 않았다. 그녀는 존의 바람대로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에밀리는 존과의 추억을 가슴에 간직한 채 자신의 삶을 더욱 열심히 살아갔다. 그녀는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고 아들과도 더욱 가까워졌다. 또한 그녀는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가꾸어 나갔다. 시간이 흘러 에밀리도 어느덧 노년의 나이에 접어들었다. 그녀는 가끔씩 존의 정원을 찾아가 꽃들을 돌보며 그를 추억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갔던 바닷가를 거닐며 존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회상했다. 어느 날 에밀리는 존의 묘지를 찾아갔다. 그녀는 존의 묘비 앞에 서서 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존, 잘 지내고 계시죠?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이 떠난 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당신과의 추억을 간직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당신이 제게 주었던 사랑과 용기 잊지 않고 있어요.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사랑해요, 존. 에밀리는 존의 묘비에 핀피스 장미를 어루만지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비록 존은 이 세상에 없지만 그의 사랑은 에밀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에밀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힘과 위로가 되었다. 세월이 흘러 에밀리도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했다. 그녀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존과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다.
어느 날 에밀리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녀는 존과의 만남, 사랑, 그리고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놓았다. 얘들아, 내 인생에는 너희 아빠 외에도 정말 소중한 사람이 있었단다. 비록 우리는 함께할 수 없었지만 그 사람과의 추억은 내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지. 그 사람 덕분에 나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었어. 에밀리의 이야기를 들은 가족들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내 그녀의 진심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 그들은 에밀리의 과거를 존중했고 그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었다. 어느 날 밤 에밀리는 꿈속에서 존을 만났다. 그들은 함께 아름다운 해변을 걷고 서로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꿈에서 깬 에밀리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존,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은 아름다웠어요.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릴게요. 며칠 후 에밀리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번져 있었다. 에밀리는 존과의 추억을 가슴에 품은 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 그녀의 장례식에는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존의 가족들도 참석하여 그녀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에밀리의 묘비에는 그녀가 좋아했던 피스 장미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존의 묘비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었다. 비록 그들은 이 세상에서 함께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에밀리가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가족들은 그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에밀리가 존에게서 받은 편지들과 존이 직접 가꾼 꽃들을 말려서 만든 책갈피,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가족들은 그 상자를 통해 에밀리와 존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를 엿볼 수 있었다. 에밀리의 아들, 데이비드는 어머니의 유품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어머니와 존의 관계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젊은 시절의 자신을 떠올리며 만감이 교차했다. 이제서야 그는 어머니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지 못했던 자신을 후회했다. 데이비드는 어머니의 뜻을 이어 존의 정원을 돌보기 시작했다. 그는 존이 가꾸던 꽃들을 정성스럽게 보살피며 어머니와 존의 아름다운 추억을 기렸다. 그리고 그는 가끔씩 존의 묘지를 찾아가 꽃을 바치고 어머니와 존의 영혼이 저 세상에서라도 평안하기를 기도했다. 세월이 흘러 데이비드도 어느덧 노년의 나이에 접어들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에게 어머니와 존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다. 얘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란다. 비록 그 사랑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 이루어지지 못하더라도 그 사랑의 기억은 영원히 내 마음속에 남아 너를 지켜줄 거야. 데이비드의 아들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할머니와 존의 아름다운 사랑을 가슴 깊이 새겼다. 그는 할머니의 유품을 소중히 간직하며 그들의 사랑 이야기가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바랐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비록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들의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살아 숨쉬었다. 존과 에밀리의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의 가치와 인생의 소중한 순간들에 대한 깊은 울림을 전해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마치 한 편의 시와 같이, 한 송이의 꽃과 같이 아름답고도 애틋한 기억으로 오래도록 남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수많은 이들의 가슴에 남아 사랑의 위대함과 삶의 아름다움을 일깨워줄 것이다. 사랑은 비록 현실의 제약 속에서도 그 자체로 영원히 빛나는 보석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외전 재회, 존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에밀리는 여전히 그를 그리워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그녀는 존과의 추억이 깃든 장소들을 찾아가 그와의 시간을 회상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밀리는 우연히 존의 아들, 마이클과 마주쳤다. 마이클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역사 교사가 되었고, 존을 쏙 빼닮은 모습이었다. 에밀리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마이클이 먼저 인사를 건넸다. 마이클, 이게 얼마만이에요? 정말 많이 컸네요. 에밀리가 반가운 마음에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은 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그와의 추억을 공유했다. 아버지께서 에밀리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에밀리님을 그리워하셨죠. 마이클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도 존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와의 추억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에요. 에밀리가 눈시울을 붉히며 답했다. 마이클은 에밀리에게 존이 남긴 편지 한 통을 건넸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남기신 편지입니다.
에밀리님께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에밀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다. 편지에는 존이 에밀리에게 전하는 마지막 인사와 그녀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이 담겨 있었다. 사랑하는 에밀리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요.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과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내 영혼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부디 행복하게 지내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는 존으로부터. 편지를 읽은 에밀리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녀는 존의 진심 어린 사랑에 다시 한번 감동했고 그를 잃은 슬픔이 더욱 깊게 밀려왔다. 존,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사랑이었어요. 영원히 잊지 않을게요. 에밀리가 흐느끼며 중얼거렸다. 마이클은 에밀리를 위로하며 존을 대신하여 그녀의 곁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다. 에밀리님, 아버지께서도 에밀리님이 행복하시길 바라실 거예요. 제가 아버지 대신 에밀리님을 지켜드릴게요. 마이클의 따뜻한 말에 에밀리는 큰 위로를 받았다. 그 후 에밀리와 마이클은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에게 의지하는 친구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존의 묘지를 찾아가 꽃을 바치고 그를 추억했다. 비록 존은 이 세상에 없지만 그의 사랑은 에밀리와 마이클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두 사람을 이어주는 든든한 다리가 되어 주었다. 어느 날 에밀리는 마이클과 함께 존이 좋아했던 바닷가를 찾았다. 그곳에서 에밀리는 존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회상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마이클, 존은 정말 멋진 사람이었죠? 에밀리가 말했다. 네, 에밀리님. 아버지께서는 에밀리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훌륭한 아버지셨죠. 마이클이 답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때 에밀리의 눈에 무지개가 들어왔다. 아름다운 7빛깔 무지개가 바다 위에 떠 있었다. 에밀리는 그 무지개를 보며 존의 영혼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존, 보고 있죠?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이 그리워요. 에밀리가 하늘을 향해 말했다. 그 순간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에밀리와 마이클을 감쌌다. 마치 존이 그들을 안아주는 것 같았다. 에밀리는 존의 사랑이 여전히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앞으로도 영원히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 그녀의 삶을 밝혀줄 것이다. 마이클은 에밀리를 통해 아버지 존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존이 에밀리에게 쓴 편지,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에밀리가 간직한 추억들을 통해 마이클은 아버지의 로맨틱하고 따뜻한 면모를 엿볼 수 있었다. 그는 아버지가 어머니뿐만 아니라 에밀리에게도 진실한 사랑을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에밀리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다정하고 로맨틱한 분이신 줄 몰랐어요. 저에게는 항상 엄격하고 진지한 모습만 보여주셨거든요. 마이클이 말했다. 존은 정말 따뜻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어요. 당신에게도 분명 그런 사랑을 주었을 거예요. 다만 표현 방식이 달랐을 뿐이죠. 에밀리가 미소 지으며 답했다. 마이클은 아버지의 또 다른 사랑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도 더욱 깊어졌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외도를 알면서도 묵묵히 참아내고 심지어 에밀리까지 포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의 넓은 이해심과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어머니께서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아버지의 외도를 알면서도 에밀리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에밀리님과 친구가 되셨고요. 마이클이 감탄하며 말했다. 당신의 어머니는 마음이 바다처럼 넓은 분이셨어요. 존과 저의 관계를 이해해 주셨고 저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셨죠. 에밀리가 회상에 잠긴 듯 말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이클과 에밀리는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그들은 존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마이클은 에밀리를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에밀리는 마이클을 통해 존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었다. 어느덧 에밀리도 인생의 마지막 장을 준비해야 할 나이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떠난 후에도 존과의 추억이 잊혀지지 않기를 바랐다. 그래서 그녀는 마이클에게 존과의 이야기를 책으로 써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마이클, 우리의 이야기를 책으로 써보는 건 어때요? 존과 나의 사랑, 그리고 당신 어머니의 이해심과 용서, 이 모든 것들을 세상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에밀리님, 좋은 생각이에요. 아버지와 에밀리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거예요. 마이클이 흔쾌히 동의했다. 두 사람은 함께 존과의 추억을 되짚어가며 한 권의 책을 완성해 나갔다. 그 책에는 존과 에밀리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뿐만 아니라
마이클의 어머니가 보여준 숭고한 희생과 용서, 그리고 마이클과 에밀리의 특별한 우정까지 담겨 있었다. 마침내 일곱 빛깔 무지개라는 제목의 책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많은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주었고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사람들은 존과 에밀리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에 눈시울을 붉혔고 마이클의 어머니가 보여준 용서와 이해심의 경의를 표했. 책의 성공은 에밀리와 마이클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다. 그들은 존과의 추억이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그들의 사랑이 영원히 기억될 수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다. 존, 당신의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에밀리가 존의 사진을 보며 말했다. 아버지, 에밀리님과 함께 이 책을 쓸 수 있어서 정말 기뻤어요.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어머니의 희생. 이 모든 것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마이클이 벅찬 감동을 표현했다. 에밀리와 마이클은 앞으로도 존과의 추억을 가슴에 품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것이다. 비록 존은 이 세상에 없지만 그의 사랑은 여전히 그들의 곁에 머물며 그들의 삶을 따뜻하게 비춰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일곱 빛깔 무지개라는 책을 통해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